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서 공급과 수요, 지난 영상에서는 전매시장과 분양시장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양시장과 전매시장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극명하게 나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대단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전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했죠. 2023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2022년처럼은 아니더라도 올해도 전반기와 하반기가 다이나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임대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오피스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성수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전용평당 9만 원대였던 임대료가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임대료 상승은 하나의 추세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도 대규모의 오피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 몇 년간 대규모의 오피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과 서울 근교 쪽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지식산업센터 공급만으로는 오피스 부족 현상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죠. 서울 근교는 어떨까요? 서울의 임대 가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사업체들이 자꾸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외곽으로 기업체들이 밀려나다 보니 서울 외곽 중심으로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사업체 수가 2020년 기준 176만 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18년에 110만 개 정도였습니다. 65만 개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세분화하면 경기도가 2018년에 90만 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2020년에는 145만 개로 늘어난 것이죠. 61%가 증가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2018년에 20만 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0만 개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51%가 늘어난 것이죠.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에도 많은 기업체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임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밀린 기업체들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기업체만큼 오피스가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 상승은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임대 가격이 낮아진다든지 공실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충분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임대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아직 절대적으로 공급이 많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평가할 때 저는 글로벌 경기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만일 글로벌 경기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들어선다고 하면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시기가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전쟁 확대입니다. 예를 들면 전략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푸틴이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안 전쟁입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죠. 여러 국제학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만약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켰다고 하면 아마도 중국도 대만을 침공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고 고전하다 못해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도 대만 침공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시진핑이 걸어온 것들을 보면 아마도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내부 정세가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것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란의 사우디 침공입니다. 이란의 사우디 침공은 작년 말에 잠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조용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같아요. 이란의 내부 사정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사우디 침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현실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라든지 물가 안정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침체에 빠질 확률도 많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는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입니다. 올해와 내년을 걸쳐서 많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급은 이미 거의 정해졌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받쳐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경기를 예의주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 홀로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몰려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좋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계획도시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 여기는 상업지구, 여기는 산업지구가 들어올 곳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주먹구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적정한 수를 배분할 겁니다. 동탄이라든지 한남 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향동이나 덕은, 지축같이 고양시에도 많은 계획도시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몸살을 좀 겪긴 했으나 구로나 가산에도 초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공급됐다고 해서 몸살을 많이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곳이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특별히 많이 공급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서 지하철의 유무에 따라서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에 따라서 인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층이나 타입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 같은 경우도 대단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오랜 기간 몸살을 좀 겪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하철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치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입지를 가리지 않고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식은 지금은 입지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시든 전매를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입지를 잘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짓고 보는 게 아니고 분양이 잘 될지, 사업성은 괜찮은지, 입지는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분양 시장도 조금은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새벽이 오듯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가 하반기에는 인하할 거라는 그런 기사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축배를 들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준비했다가 준비가 안 돼서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요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